우리 가족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김숙기의 가족 이야기 시간인데요.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도 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감기를 좀 조심해야 되는 날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주변 사람들 보면 지금 감기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원장님은 괜찮으시죠? 저도 한 며칠 감기 몸살로 좀 앓고,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지금은 괜찮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오늘의 상담 내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저는 요즘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요. 저는 결혼한 지 4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시집 올 때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시집살이 하면서 어린 시누이들 뒷바라지까지 했습니다. 어린 시누이들도 이제 각자 가정을 꾸려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아픈 시어머니만 돌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고요. 저희 부부가 병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거의 거동도 하지 못해서 병원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데 굳이 비싼 병원에 보낼 필요가 있냐고요. 그래서 시누이들과 상의해 조금 저렴한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병원 침대에서 떨어져 다치신 겁니다. 병원 측의 잘못은 분명 아닌데 시누이들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병원 옮기더니 어머니가 다쳤다며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안 받는데 어머니 병원비 내는 게 그렇게 아까웠냐며 막말도 하고요. 제가 그러자고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 그동안 내가 시댁에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들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시집살이하고 시누이들 뒷바라지 한다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나한테 저렇게 막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머니 다친 게 제 탓도 아닌데 말이죠.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시누이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의 사연입니다. 자식처럼 생각했던 시누이들에게 저런 소리 들으면 사실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어떤가요? 그렇죠. 화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이 시누이가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막말한 것은 정말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거고 너무 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지금 너무 억울하고 분하단 말이죠. 화가 나서 그렇죠. 잠도 못 주무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의 고민을 좀 덜어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같이 싸우는 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지금 이제 억울하고 이제 화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지금 이제 잠도 못 주물 정도로 내가 40년간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이 생각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누이의 말 한마디로 40년간의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시누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격이 돼버려요. 아, 맞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내 인생,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나의 노고를 알아주면 고맙고 그렇지 않다면 아쉽지만 할 수 없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내 진심 어리고 노력했던 지난 40년간의 세월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네네. 라는 거를 우선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시누이도 그동안에 이제 고마운 마음이 왜 없겠어? 있을 거라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속상했던 마음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전체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지금 약간 속상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속에 있는 이제 고마운 마음은 나중에 또 고마운 거가 들을 때 이제 그때 또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뭐래도 나한테 가장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남편이 알고 있고 내 자식이 또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주변이 있다는 사실도 또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시누이를 상대로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거를 요청하시는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지금 너무 억울하신 거는 시누이들과 상의를 했지만 전혀 이제 시누이들이 그 역할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시누이가, 요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조금 그 역할에 대한 거를 해주면 어떨까 이 생각을 전 했거든요. 네. 어머님을 좀 더 자주 찾아뵙는 네. 거로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비를 좀 나눠서 낸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이제 요즘은 몸이 좀 붙인다 힘들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같이 우리가 좀 분담을 하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하면 아무래도 마음의 짐이나마 조금 덜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네. 이분이 40년간을 내 인생 없이 시댁에 다 바쳤다고 생각을 하시기 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억울하신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남은 인생은 다 바치는 게 아니고 내 삶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시누이한테 이렇게 분담을 좀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나쁜 며느리가 아니고 이제는 좀 요렇게 요 방법을 조금 달리 해볼 필요도 있겠구나. 그래야지 이 억울한 거에 대한 이 실태를 따져보니 내가 모든 거를 다 쏟아부었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한 이런 억울하고 분한 게 있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내가 미리 원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요청도 네. 하고 네. 나의 시간도 가지면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시어머니를 모시는 과정에서 생긴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마음고생하는 분의 사연 함께 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이었습니다.